자, 거기 그 4장에서는요, 그 좀 자잘한 분노들이요, 토끼털이나 초의 심지,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에 붙은 불도 사실은 끄기가 어렵지만서도 그보다 더 단단하고 두꺼운 곳에 불이 붙으면은 아예 그냥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요. 목수들이 거기 아이스킬로스의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해놨어요. 목수들이 높이 세운 것, 젊음에 넘치는 건물조차도 다 파괴해 버린다라고. 옛날에 등불들을 썼기 때문에 심지를 뭘로 만들까 해가지고 뭐 밧줄 부스레기 뭐 이런 것들로 심지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토끼털 무슨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자, 그래서 분노가 시작되는 걸 잘 주목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조금 분노가 좀 자잘한 거에서 일어나면 그때는 그냥 두어도 저절로 꺼지기도 해요. 뭐 농담이나 저질 익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화내고 그럴 때는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도 괜찮은데 이때는 그 땔감을 어떤 사람이 화낼 때 야, 너 왜 화내냐 막 이렇게 싸우면은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땔감을 제공하지 않아 가지고 불이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거기에 영향을 대주지 않고 부채질만 하지 않으면은 조심함으로써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분노라는 게 너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고 그것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훌륭한 말도 있지만 꽤 괜찮은 말인데 그거는 자기가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만큼이나 생성과 성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념도 따로 없다. 예를 들어서 일리아스에서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아킬레우스가 갑자기 괴로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그거 말고 그거는 괴로움의 경우고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은요, 트로이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데 전체 지휘관인 아가멤논이 제일 잘 싸우는 아킬레우스를 모욕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자기 전투 안 하겠다고 거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아킬레우스를 향해서 아가멤논을 향해서 아킬레우스가 분노하는 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달아오르는 걸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시인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말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는지 굉장히 잘 관찰했구나 싶어요.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했다가 내가 너무 세게 했나 그러면 조금 약하게 물러섰다가 상대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탁 받아치기도 하고 그런 걸 그대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있다. 그때 누가 잘 말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리아스에서는 네스토르라고 하는 노인이 말리려고 그러는데 젊은 영웅들의 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히랍군 트로이아군 잔뜩 죽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거는 일찍 끄지 못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평생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시험하고 다니다가 결국 독배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소크라테스는 누군가 거칠어지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라고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누군가 내가 너무 심하게 건드렸나 싶으면 목소리도 좀 낮추고 여기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 말고도 여러 대화편들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조금 농담을 잘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자들하고 참 재밌게 얘기한다 싶게 제자들도 거기 잘 맞춰줍니다. 자, 이 개념 한번 찾으러 가볼까? 도대체 어디 있나? 두리번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 앞에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기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선생님이 농담하면 그리고 제자들이요. 선생님 그거 얘기 안 해주실 겁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그 안에 농담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어놨네요. 자, 5번에 슬슬 우리에게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가 막 폭정을 휘두르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분노가 우리더러 명령을 해요. 야, 고함치고 노려보고 가슴을 치라. 막 화나면 사람들 막 고함치고 노려보고 막 자기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명령을 받더라도 불복종하려는 겁니다.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격렬한 동작, 고함 이런 것들이
이 분노라는 질병을 악화시켜요. 그래요. 다른 경우에는 다 조금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감정 좀 잦아들게 하는데. 그래서 연인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자기 애인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화환으로 막 장식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되도록이면은 우아하고 멋진 방법으로 가슴을 후련하게 하려는 거다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슬픈 일 당하면은 저기 초상 나고 그러면 곡하는 것도 어이어이 하고 소리 질러 가지고 가슴을 후련하게 해서 좀 감정을 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슬픔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요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우리가 비극 작품에서 끔찍한 장면들 보고 그럴 때 공포와 연민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감정을 정화한다 그럴 때 거기 살짝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좀 더 직접적인 것이긴 한데요.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조언하기도 하죠. 너무 꾹꾹 눌러놓으면 병 나니까 조금씩 어디 가서 풀라고. 근데 엉뚱한 데 가서 푸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따금 저기 종이 상자 같은 거를 좀 때리고 그러면 성격이 안 좋아질까요? 여기서는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기 연인 집에 찾아가서 막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면은 저 초상 났을 때 우는 사람 이런 것들은 되는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짓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오히려 거기다가 부채질을 해줘가지고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요. 분노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요. 마치 발작이 시작되는 걸 느낀 것처럼 가만히 있거나 달아나서 평정 속으로 피난하는 게 최선이다. 제 주변에도 이따금씩 한번 어렸을 때 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저거 공부하러 오던 분인데 선생님 오늘도 오다가 아이고 저기 좀 발작이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주차장에 가서 거기 좀 안전한 데 들어놓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나가다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너 여기 잠깐 누워있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무서운 일 생길까 봐 다 가라 그래요. 자기네 책임지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가 선생님 조금 눕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눕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참. 자, 어쨌든 여기 우리도 내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가만히 있거나 거기에서 도망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작이 일어나서 자기가 확 넘어져 자기가 다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 거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감정들, 사랑이나 시기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상대가 누군지를 가리지만은 분노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나 옆에 있는 거 막 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고전 작품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물건을 부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직접 부쉈다는 얘기도 있고 부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적이나 친구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심지어 신과 짐승, 무생물까지도 무생물에게도 분노를 한다. 타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과 저기 그 노래 시합에 패배한 다음에 자기의 악기를 부순 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일리아스에서 가져온 예인데요. 판다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날렸는데 상대에게 작은 부상밖에 입히지 못하니까 그 활을 부러뜨려 가지고 저기 불에다가 던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기원전 5세기에 대군을 이끌고 히랍 땅에 쳐들어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간 페르시아 왕 이야기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배다리를 놓았어요. 배를 쭉 세워가지고 다리를 놓았는데 그거 지금도 쓰는 방법이 저기 공병대에서 탱크 같은 거 건너가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정조 임금님 화성행차 하실 때도 한강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배다리가 있었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그게 끊어졌어요. 그러자 공사 책임자도 죽이고요. 바다와 바람을 막 야단을 쳐요. 내가 대왕인데 영역이 무지무지 넓었어요. 네가 감히 나에게 저항하냐고 바다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저기 쇠를 달궈가지고 그거 찍고요. 채찍질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인간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한 죄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히랍에 그렇게 큰 헤로도토스는 한 500만 명 왔던 걸로 계산하는데 그거 너무 과장이라 해가지고 10분의 1만 잡아도 그 옛날에 기원전 5세기에 한 50만 명만 잡아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패배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땅 자체가 저항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기근에 시달리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이 얼어붙었어요. 날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야, 하늘이 도왔구나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날이 풀려가지고 다 빠져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바다에다가 낙인을 찍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 히랍 북쪽에 이렇게 손가락 세 개처럼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그 제일 동쪽에 있는 걸 아토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 바닷가 끝에요. 거의 2000m급 산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바람 많이 불죠? 여러분도 여기 큰 빌딩 옆으로 이렇게 가면 그 바람 많이 불죠? 그래갖고 거기 한번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들이 막 파손되고 많은 사람이 아마도 상어에게 희생된 것 같아요. 바다 괴물들에게 물려갔다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손가락에 해당되는 걸 끊어가지고 운하를 팠어요. 요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맥을 끊어가지고 벌 받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들 보고 있어요. 그 아토스 산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아토스야, 내가 나의 그 함대를 이렇게 파괴하니 너를 베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겠노라 라고요. 그 아토스는 수도원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별도의 비자 같은 걸 받아야지 들어가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교회 수도원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얼마 전까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토스 산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바다에 던지겠다고 위협한 거, 이런 것들. 분노의 결과가 어떤 때는 무섭고 어떤 때는 우습다. 지금 본 거 약간 우습죠? 자, 그리고 격정 중에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가장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라고요. 자, 그래서 6장부터 드디어 자기가 어떻게 분노를 제압했는지가 나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술 취하는 걸 굉장히 경계했고요. 그 히랍 전체가 사실은 술하고 물하고 섞어 마셨어요. 그 옛날 술이 와인입니다. 오이노스, 그 와인이란 말이 히라보예요. 오이노스가 와인인데요. 그 와인이 대개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죠? 좀 독하면 15도, 보통은 12도 정도인데 그거를 물이 4분의 3, 술이 4분의 1 되게 섞어 마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3, 4도 정도 되게 약한 맥주같이 만들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기보다는 사실 물을 알코올로 조금 소독해서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스파르타 왕 중에 저 북쪽 사람들하고 자꾸 외교적으로 만나다가 그 사람들이 물 안 타고 먹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독주 그냥 마시다가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 비슷한 걸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벌써 알코올성 치매가 있었어요. 나중에 막 묶여서 자해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때리고 막 그러다가. 자, 어쨌든 여기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셨어요. 옆에 메세니아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 노예들이요. 이 사람들 헤일로타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서 아이고, 술 취한 건 저런 거구나. 스파르타엔 술 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한 거 이해하려면 남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분노를 이해할 때도 다른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스스로 거울을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만 보지 말고 자기 모습 한번 보라고요. 이거 상당히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을, 자기도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분노를 이해하려고 한다.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4세기에 살았던 분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의사들이 전력을 다해서 환자를 구하고 환자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서하는 거. 근데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요, 남의 이름으로 그렇게 발표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옛날에, 그래서 위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어쨌든 그 중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은 뭐냐? 사람의 외모가 크게 변형되는 병. 그런 병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용모를 가장 심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병. 그런데 분노야말로, 이거 분노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제일 심하게 망가뜨린다고. 물론 사람이 다른 일을 막 시기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그래도 좀 외모가 달라지는데,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 그러죠.
근데 분노는 막 사람이 굉장히 막 일그러져요. 분노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진 사람들, 용모와 낯빛,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 목소리. 너무 화나면 소리 잘 안 나오죠?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들이 그런 거 보니까 나도 화낼 때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분노 때문에 얼굴이 무섭게 막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나 아내나 딸들, 아들 얘기는 안 나와요. 아들한테 이따금 화도 좀 내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아내나 딸들 앞에 자기가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갈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자기도 친구들이 그러는 거 봤는데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도 좋고 외모도 멋지고 말투도 우아하고 설득력 있고 부침성 있게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분노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씀을 원용하면은 분노야말로 가장 극악한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옛날에 자기 분노를 제압했던 훌륭한 분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 요분은 기원전 2세기에 그 어느 사회에서나 과두정파하고 민주정파가 서로 맞섰어요. 근데 요분은 대체로 조금 없는 사람들 편이어가지고 토지개혁 같은 거 하려다가 상류층에게 맞아 죽었어요. 형제가 다 그랬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여기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쁘게 얘기해요. 키케로는 조금 부자들 편이에요. 상류층 엘리트가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그 로날드 사임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나 무슨 정치 체제를 표방하든 결국에는 그 소수의 지배로 귀착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민주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디서나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대체로 지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상당히 열정이 있는 그러한 웅병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타 같은 거 이렇게 조율할 때 좋은 피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삑 불면은 일정한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들 맞춰요. 여기 부천 교향악단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가면은 다들 처음에 조율하죠. 악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띵 쳐가지고 그걸로 하기도 하고 악장이 나와서 이렇게 맞추면 거기다 다 맞추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설하기 전에 너무 거친 소리 나지 않게 부드러운 음정을 듣고서 거기에 맞췄다라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목소리에서 거친 요소를 제거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화가 날 때마다 하인을 시켜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화나면 그 하인도 때릴 텐데. 이것도 뭐야?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배들도 많이 때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제 친구 하나를 조금 억울하게 여기 뭐가 있다고 낙서 네가 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셔가지고 선생님이 그 낙서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도 넌 또 뭐야? 그러고 뺨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선생님들 막 그랬었어요. 화나면 그냥 아무나 막 때려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내놓고 정작 책임 있는 사람 왔을 때는 벌써 분노가 다 배출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내가 분노할 때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영리한 하인이 있어서 영리해야 됩니다.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매도 맞으니까 거울을 탁 비춰주면 좋겠다라고요. 자신의 부자연스럽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은 분노 저건 내가 아니에요. 분노의 모습입니다. 분노가 명예를 잃어요. 그래서 분노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마루시아스라고 하는 사티로스 하나가 아폴론에게 음악 시합하자고 달려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테네 여신이 피리를 불다가 이렇게 물에 비춰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흉해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버린 거를 마루시아스가 주워갔다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피리를 불다가 강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엔 좋은 거울 같은 거 없었죠? 옛날 거울들, 그 다음에 기껏해야 구리 거울. 여러분 지금도 사실 다 우리 은 거울 쓰는 거예요. 거울 뒷면에 유리 뒷면에다가 은을 이렇게 증착해가지고 다들 지금도 금속 거울들 보는 겁니다. 순은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잘 붙게 하느라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은 거울이에요. 자,
그 물에 비친 걸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던져버렸대요. 피리는 그래도 얼굴이 일그러지지만은 소리는 예쁘게 난다라고 하는 위안이 있었는데 그걸 주워다가 마르시아스가 자기도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래갖고 가죽 띠로 입 주변을 가렸다라고요. 이게 그냥 가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덜 찌그러지게 이렇게 좀 펴는 건지 여기 바루다라는 말 바르게 만들었다고요.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이 피리는 그나마 얼굴은 일그러져도 소리는 예쁘게 나는데 분노는 얼굴도 일그러뜨리고 소리마저도 불쾌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저 파도가 치면은 막 해초가 바닷가에 나오는데 이게 바다가 스스로 정화하는 걸로 오늘날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바닷속에 해초 같은 게 많아야지 산소 공급도 되고 바다가 정화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해초를 근래야 먹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어령 선생이 옛날에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거 쓰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해초를 먹는 문화민족은 자기네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 거기다 써놨어요. 한국도 먹는데 중국도 안 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저쪽에서 잡혀온 어떤 사람 김 줬더니 중국 사람인 척하느라고 왜 그 종이 태운 거 주냐 그랬다고. 근데 이어령 선생도 일본 사람이 한국인은 문화민족으로 안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써놨던 거 기억납니다. 어쨌든 해초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면은 바다가 해초가 바닷속에 일종의 쓰레기 같은 걸로 있으니까 그거 버려서 정화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해놨어요. 바람에 거칠어진 바다가 해초를 던져 올려서 정화가 되는데 분노라고 하는 거는 분노도 막 그 바람에 흔들린 바다 같은 건데 그것이 던지는 말은 방종하고 신랄하고 야비해가지고 화나면 사람들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 같은 것들도 막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원래 야비한 사람인데 그게 숨겨져 있다가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가장 가벼운 말을 던져가지고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평소에 저 사람이 적대적이고 악의를 품었었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7장에서는 평소에 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면은 그것이 열날 때도 좋은 아마 그 처방으로 옛날에 돼 있었나 봐. 열이 날 때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라 라고요.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이게 더욱더 좋은 처방이다. 열병 환자가 혀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그 굉장히 안 좋은 조짐으로 부자연스럽고 나쁜 조짐인데 사실은 이게 병의 원인은 아니라고 병의 결과인데요. 반면에 저기 분노한 사람 혀를 막 놀리면 그게 더 나쁜 일의 원인이 된다고요. 혀가 막 꼬이고 막 안 좋은 말 나오는 것이 이번에는 그 육체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결과인데 다른 정신적인 질병 같은 데서는 원인 역할, 나쁜 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거칠어지고 더러워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놓게 되면은 오만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없는 적대감을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말 잘못해가지고 원수되고 그럽니다. 그가 마음이 곪았다. 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물 섞지 않은 포도주 얘기 또 나오네요.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 히랍의 멋진 큰 그릇들은 대부분 술 섞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달에 보면 이렇게 얼룩 있는데 그거 분화구라 그러죠. 화산 폭발한 게 아니라요. 운석 구덩인데 그걸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게 원래 술 섞는 항아리란 뜻이에요. 히라버의 크라테르. 그래서 좀 큰 그릇에 멋진 그림 그려진 것을 대부분 그런 겁니다.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라도 분노보다 더 무절제하고 가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말에는 그래도 웃음도 있고 장난기도 있지만서도 화가 나서 하는 말에는 담즙이 섞여 있다. 쓸개즙 같은 거 있다라고요. 옛날에 쓸개즙 기능 몰라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4가지 체액설이 있어요. 우리 저 사람 다혈질이야 그런 말 쓰죠. 그래갖고 뭐 혈액이니 무슨 흑담즙, 황담즙 이런 것들 흑담즙이라고 하는 거 멜랑콜리아, 우울질이란 말도 쓰죠. 저 사람 우울질이야 뭐 이런 말 쓰는데 우리 몸에 4가지 체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게 많아지고 어떤 게 그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체질들이 달라지고 그런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근대의학 나올 때까지 계속 쓰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였던 갈레노스라고 하는 분, 그분의 책에도 이거 히포크라테스부터 갈레노스 거쳐가지고 근대의학 나올 때까지 쓰던 그게 여기 잠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가 플루타르코스가 굉장히 박식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담즙, 쓸개즙 같은 거 섞여 있다. 쓸개즙이 저기 저 지방 같은 거 지금 분해하는 효소죠. 거기서 그거 나와가지고 지방 분해가 될 거예요. 그거 쓸개 빼놓으면 우리 고기 못 먹습니다. 자, 술자리에서 또 사람이 너무 말이 없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저 사람 화났나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성가시게 만들고 견디기 어렵게 만들지만서도 성이 날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점잖다고요. 그래갖고 유명한 시인 사포도 분노할 때 혀를 경계해라 라고 말했다고. 여기 사포 같은 사람은 시집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 조각 저기 한 조각 나오는데 그런 걸 쭉 모아놓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원천입니다. 몇 개 더 찾은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7장까지 대체로 저기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살짝 나오고 분노의 그냥 그 외적인 형태들만 나왔는데 시간 보니까 여기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